배수 모형에서요, PBR을 가지고 추정 주가를 산출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 장부가치, 그것을 PBR을 주가 장부가치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가 장부가치는 뭐냐?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는 겁니다. 주당 순자산을 BPS라고 합니다. 그럼 주당 순자산이 뭐냐? 자, 이렇게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가 재무 상태 표입니다. 왼쪽은 자산이고 오른쪽은 부채고 여기에 자본입니다. 이것을 이 자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부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부가액을 발행 주식수, 회사가 발행하는 발행 주식 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BPS입니다. 저는 주당 순자산, 기업의 주당 순자산 이론에 대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주가로 평가해 주냐라는 것이 PBR입니다. 기업의 한 단위 순자산, 이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 뺀 것이 자본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것을 자본이죠. 회사가 튼튼한 회사는 이 자본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순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한 단위 순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에서 평가해 주냐라는 것을 PB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PBR은 증권회사에서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이겁니다. 주식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것. 아까 벌을 가지고 내재 가치 추정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에 있는 공식이 틀리죠. 미래 추정 주가를 산출하는데 주당 순자산에다가 마찬가지 PBR, 이게 PBR입니다. 주가는 P라는 건 주가입니다. 주가를 BPS로 나눠주고 숫자 표시해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예측하는 뜻이고, T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PBR은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추정하는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가격이에요. 미래를 추정을 해서 사겠느냐 팔겠느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PBR을 활용해서 추정 주가를 산출하는 것은 BPS의 미래입니다. 추정을 하고 여기다가 PBR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것에 대한 펄을 예측을 할 때 참고하는 것이 이런 것을 참고하는 겁니다. 과거 PBR이나 경쟁회사의 PBR이나 시장 전체의 PBR을 놓고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는 것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PBR을 이용해서 추정주가 산출하는 것을 제가 예를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현재 가격 6만 원이고요. 자, 주당 장부가액, 여기 주당 장부가액을 59,000원. 뭐 실제로는 59,000원 아닙니다. 59,000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산하기 쉽게 제가 59,000원. 자, PBR. 자, 6만 원일 때 59,000원이면 PBR은 0.1배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6만 원이고 장부가격은 59,000원이고 PBR은 1.0배입니다. 이랬을 때 자, 예측을 하는 겁니다. 1년 후에 BPS, 주당 장부가액을 BPS라고 합니다. 이 주당 장부가액이 5%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면 여기가 59,000원에다가 1.05를 곱해주면 6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PBR. PBR이 지금 현재 1.01배인데요. 자, 이것은 또 마찬가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1.2배로 예측을 한 겁니다. 62,000원을 1.2배로 곱해주면 74,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만 원이고 74,400원이니까 당연히 사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BPS가 5%가 아니고 만일 10% 올라갈 거야. 그러면 59,000원이 10%면 64,900원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64,900원이고 PBR을 나는 1.3배를 할 거야. 그러면 64,900원에다가 1.3배로 곱해주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긍정적이라.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주당 장부가 현재 59,000원이지만 5%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본이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니까 56,000원, 5% 떨어지게 되면 56,000원 정도 됩니다. 자, PBR 지금 1.01배지만 인기가 좀 떨어질 거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그러면은 0.9배로 계산내가 예측하게 됩니다. 56,000원하고 0.9배를 고발되면 54,000원이 되겠죠. 현재 주가가 6만원이고 54,000원이니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PBR을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유용성이 뭐냐? 자, 퍼보다는 사용상의 제약을 덜 받는다. 뭐 때문에? 이익은 마이너스 있는 회사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비록 마이너스이지만 자본은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장부가치, 이 자본은 이익처럼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지 않고 일정하게 간다는 거죠. 시계열적이라는 것은 매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안정적으로 된다. 자, 유동성이 매우 높은 기업한테는 이런 장부 가치가 시장 가치,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 장기 수익률도 PBR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이거죠. 이런 PBR하고. 그런데 또 단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장부 가치. 자, 기업 성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 또는 질적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회사의 그냥 자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적인 가치도 요건 평가를 못한다는 거고요. 여기는 자산인데 이 자산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산도 종류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현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 비유동자산은 1년이 지나야 현금화 되는 건데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별의 보유 자산이 유형이 상이할 경우에도 평가가 곤란하다. 이런 장부 가치는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의 PBR을 이용해서 추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시가총액 12기업입니다. 12기업에 여기 보게 되면 PBR 삼성전자 11.53배, PBR은 1.01배고요. 하이닉스는 PBR가 7.2배고 PBR은 2.18배입니다. 삼성바이오닉스는 56.5배고 6.3배. LG에너솔루션은 마이너스라는 뜻은 회사가 이익을 못 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 대신 PBR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PPR은 18.97이고 PBR은 10.85 이렇게 회사별로 전부 다 PO와 PBR이 차이가 있습니다. 10대에서 보면 가장 높은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그 다음에 현대 H현대중공업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PBR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PBR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회사별로 이렇게 PO와 PBR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PO하고 PBR로 추정을 했을 때 이 추정 주가가 똑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PO를 가지고 추정 주가를 산출한 것하고요. PBR 가지고 추정 주가를 산출하면 절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PO를 가지고 추정 주가를 많이 산출하고요. 금융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PBR을 가지고 추정 주가를 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추정 주가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PO를 가지고 한다. 또는 PBR을 가지고 한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PO를 적용한 것을 추정 주가로 반드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은 자산 규모가 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하는 PBR 가지고 추정주가 사용한 것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BR을 가지고 추정주가를 산출한 것을 봤습니다.